자, 환매특약 등기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환매권을 공부합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리면서 통상적으로 그 1억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지만 지금 요 땅덩어리가요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땅값은 많이 나가는데 공시지가가 얼마 안 돼요. 은행 가봐야 대출 몇 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근데 가치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요 갑이 을보고 은행 가니까 5천만 원도 안 주려고 하더라. 돈 1억 필요하니까 돈 1억만 빌려주라. 그 대신에 내가 등기 넘겨줄게.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니한테 빌렸던 돈 갖다 갖고 돈 1억에다가 네가 들어간 비용 갖다 갖고 다시 소유권 받아갈게. 여기 요 특약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사간다.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요. 자, 돈 빌릴 목적으로 일단 소유권 등기를 줬으니까 나중에 돈 갖다 갖고 소유권 다시 받아가겠다는 요 특약, 요게 환매 특약입니다. 그럼 어른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네? 일단 땅값은 그만큼 나가잖아요. 그 돈 빌려줬어. 나중에 진짜 이 사람이 돈 1억에다가 비용까지 환매 대금을 갖다 갖고 소유권 받아가면 원래 하던 대로 됐고, 이게 안 받아가면 이 땅 지가 하면 되고 가치가 충분히 되니까. 습득이 되시죠? 네. 요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은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다 칩시다. 당사자가 약속은 했는데 특약은 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 특약을 했단 말이야. 둘이는 도장을 찍었단 말이겠지. 등기가 안 돼 있다면 다른 사람은 환매권이, 이때 환매 특약을 하게 되면 갑이 가지는 권리가 환매권이에요. 요 갑한테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 네. 그럼 을이 자기한테 있는 등기를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병은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모르고 샀다 보니까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갑은 을을 상대로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병한테 소유권 달라 소리는 못해요. 뭐네? 근데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단 말은 그때는 당연히 병도 사갈 때 갑한테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알고 샀으니까 그때는 갑은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등기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 요 한 등기는 자기가 가진 요 환매권이란 권리를 제3자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한 등기니까 무슨 요건? 대항 요건. 그래서 그 전에 등기 기능 중에서 요건에 성인 요건, 처분 요건, 대항 요건, 임차권, 환매권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 임차권은 설명드렸고요. 요게 환매 특약.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요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 자, 요 등기도 요것도 등기고 요것도 등기인데 요 등기는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환신구신. 네? 환신구신. 구신은 아까 했잖아요. 동시에 대위하라.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이 등기를 2010년도 하는데 이거는 2012년도 해도 된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서로 곤란해져. 그럼 등기 하려면 하고 말란 말라고 같이 하라고, 같이. 동시에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는데 이것도 등기, 이것도 등기잖아요. 등기할 때는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하느냐 별개로 하느냐 이 문제가 돼요. 네? 동시에 신청하면서 별개의 신청 정보로. 그래서 환매 등기는 동시에 별개로. 그럼 신청 뭉치가 두 개라 이 말이지.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뭉치고 여기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뭉치라고요. 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거 봐야 되겠죠. 요거 공동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단독이냐? 요것도 공동, 요것도 공동이에요. 요것도 공동, 요것도 공동이라고. 자, 그러면 공동이란 말은 같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등기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겠지. 요거는 우리가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누군데? 등기 받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 매수인. 아이고. 등기 의무자는? 아, 매도인. 매도인. 자, 그런데 밑에 요 등기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지, 갑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 이름은 같아요. 그러면 요때는 등기 권리자가 갑인데 갑 이름이 매도인 아닙니까? 매도인. 요거는 매수인. 똑같이 매수인, 매도인 나오지만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래서 환매투약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 자, 신청할 때는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서류. 서류. 요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들어가는데 등기 의무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간다고?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이름? 갑. 여기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요 신청 정보에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특별하게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환매투약 등기에는 반드시 집어야 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우리 민법 공부하면요 환매권 공부했죠? 했어? 환매권의 건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상대방 승낙도 필요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권리는 형성권이라며. 나중에 내가 소유권 받아가겠다, 환매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바로 소유권이 돌아가요, 이게 원칙적으로. 민법상은 그래. 민법상 원리는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바로 돌아가니까 그때는 소유권만 가져가야 돼, 돈 주고 가져가야 돼? 돈 주고. 요 돈이 등기되어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요 돈이면 돼? 1억하고 비용, 매매 대금에다가 매매 비용.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는요, 환매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환매 대금을 제공하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환매 대금이라고. 그런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맞아요? 네. 동산은 몇 년? 3년. 5년 넘지 못하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환매 기간을 안 정했다면 당연히 몇 년으로 가요? 5년으로 가니까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자, 그럼 환매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칩시다. 자, 2010년도에 요 등기를 다 했고요. 그럼 2015년도에 진짜 갑이 을한테 돈 1억에다가 비용을 갖다 주고 등기 받아가겠지? 네. 요때 환매권 행사는 권은 형성권이지만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민법하고는 달라요. 네? 자, 우리가요 지상권, 용익물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잖아요. 네? 법정갱신 없으면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그때 소멸은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안 해도 소멸해요? 민법은 안 해도 소멸해요. 근데 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소 등기는 혼자 해요? 같이 해요? 공동으로 해요. 그 등기하는 방식과 민법 원리는 달라요. 네? 환매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지만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공동으로 해야 돼.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요게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해요. 환매권 행사 등기 또는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그래. 그럼 환매권 실행 등기라는 것은 갑이 환매권 행사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갑이 등기 받아가는 등기를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그래. 자, 그럼 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은 이미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나는 이제 해도 안 들어온다 싶을 건데 조금 더 해야 돼 이제. 자, 갑이 환매권을 해서 소유권 받아갔어요. 받아갔으면 그 전에 등기부에 이게 남아있잖아요. 환매투약 등기가. 이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지지? 어떻게 없을 거냐고. 이 문제가 된다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이걸 환매권 행사했다 이래야 합니다. 환매권 행사했단 말은 갑이 등기를 받아갔다는 게 등기관이 눈에 보이잖아요. 갑이 이제 등기 받아갔다고. 그럼 할 거 다 했어. 그럼 이 등기부에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는 요 환매투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줘요. 직권으로 말소해.
이제 공부가 조금 됐다 치고요. 자꾸 강조를 해야 이제 머리에 남겠죠. 직권 등기가 미경주치 이한수 막가자. 미는 아까 했어? 미등기 부동산 처분제한 등기 할 때, 미경주치 이한수라며. 환매 투약 등기, 환매권 행사 시 환매 투약 등기의 말소는 직권 말소. 이한수 막가자 이랬죠? 요게요. 환매권 행사 시 환매 투약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 요것도 아까 했어? 수용 때 그 전에 붙어 있던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구질구질한 거리들은 어떻게 말소한다고? 직권 말소. 나중에 저 할 때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에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안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 안 들어가면 미리 해야지 뭐. 미리 해야지. 해야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봅시다. 봅니다. 자, 환매의 의 넘어갑니다. 이는 민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334페이지 환매 신청 절차. 자, 1번 신청인. 자, 두 번째 줄에 특기 환매 투약 등기 신청은 매매라는 소유권의 등기 신청과 별개 동그라미 별개의 신청 정보로 반드시 매매라는 소유권의 등기 신청과 동시에. 그럼 뭡니다. 동시에 신청해서 그럼 접수번호가 같겠다 다르겠다? 같겠지? 네. 그럼 순위가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등기를 두 건을 했어. 우리가 그 전에 1건 1신청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청서가 두 개면 건수가 몇 개다? 두 건이지. 그럼 순위번호는요, 한 건의 순위번호를 한 개씩 줘요. 그러면 두 건이니까, 등기가 두 건이니까 순위번호 몇 개 주겠어? 두 개를 주는데 동시에 신청됐으니까 순위가 같아야 돼. 순위번호는 두 개고 순위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요게 소유권이니까 2번이었다면 요거는 같은 순위인 여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환매 투약 등기는 부기 등기랍니다. 동시에 별개로 접수됐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내용, 필요적 정보 내용은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요게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그 밑에 임의적 정보사항은 환매 기간. 자, 첨부 정보.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뭐, 환매 투약 증서 이런 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문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필 정보 인감 증명이 들어가요. 맞죠? 그런데 요거는 봅니다.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인 거는 맞는데, 여기 어리.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인 거는 맞는데, 자, 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다음에, 동시에 신청하고 있을 때는 을은 아직까지 등기 필 정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지? 그리고 요거는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이지만 등기 필 정보 필요 없고, 자, 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인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인감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환매 투약 등기는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는 있지만 등기 필 정보도 필요 없고 인감증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인감증은 필요 없다. 등기 필 정보도 필요 없다는 말이 어디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네. 하여튼 첫째 줄 끝에 있네.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도 필요 없고 인감증도 필요 없다. 자, 등기 실행은 동그라미 1번. 환매 투약 등기는 첫째 줄 그 중간 지나서 부기 등기를 한다. 접수가 됐습니까? 네.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환매권도 우리 민법이 다 민법이에요. 민법에 있는 물건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환매권도 양도해요. 그럼 환매권 양도하면 등기는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지. 이미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전 등기 하니까 부기 등기를 합니다. 요거 갑이 가지고 있는 환매권을 병한테 양도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로. 자, 환매권 이전 등기는 방가로 2번 맨 끝에 부기 등기 형식이다. 접수가 됐죠? 네.
자, 환매권 실행 등기. 환매권 실행 등기, 요게 환매권 실행 등기라 그랬어요. 요거는 공동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건 그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기는 그 다음에 잘 나와요. 환매 투약 등기 말소. 자, 지금 환매권 실행 등기를 했어. 그럼 갑이 소유권 받아갔다는 게 등기관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럼 환매 등기가 필요 없지? 그럼 어떻게 말소해? 직권 말소. 자, 그래서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가 뭐냐면 환매권 실행 등기예요. 갑이 소유권 받아가는 거, 이걸 했을 때는 환매 투약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접수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밑에 공동신청이라는 말은 이 등기를 안 해요. 이 등기를 안 한다고. 환매권 실행 등기를 안 하면 등기관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민법 공부하면 환매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환매권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하지? 환매 기간이 연장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매권 행사 못 하면 이 등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있어야 되냐고? 없어요. 그때는 이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등기관이 몰라요. 그럼 공동신청해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환매 투약을 했는데 이 투약 자체가 무효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등기관이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몰라요. 실체적인 전때 못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환매 투약이 무효 취소되었거나 또는 환매 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그때는 이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등기관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니까 그때는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공동신청해요. 요 등기를 말소하려면 공동신청하라고. 이해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신탁 등기. 신탁 등기가 요즘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느냐 하면 신탁 등기가 계속 개정이 돼요. 계속 개정이 된다고. 왜 개정이 되느냐? 우리 민법 공부하면요, 저 끝에 민사특별법 부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그 주 내용이 뭘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니까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누구 명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뭐예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안 하면 처벌하고, 그 다음에 효력도 인정한다, 안 한다? 등기 넘어가야 소유권 이전 인정 안 하겠다. 이게 실권리자 명의 등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지? 그래서 그거 보면 적용제외라는 게 있어. 적용제외. 돈 빌릴 목적으로 자기 등기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걸 유식하게 말하는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어쨌든 실제 내 거 맞으면 등기 넘겨줬잖아요. 내 거 맞아요. 그럼 처벌해, 처벌 안 해? 그게 적용제외 아닙니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 여기 나와요. 그 신탁법 적용을 받는 요 신탁은 실질적으로 누구 건데? 각 건데 앞으로 등기를 해놔도 이 처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신탁법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한테 등기해줘야 될 경우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자꾸 많아지지. 그럼 신탁법이 자꾸 개정이 돼요. 자꾸 양이 늘어나요. 그리고 출제 잘 되고 있다고. 근데 그거 다 해봐야 해요. 우리 교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거 뭐 쭉 적어놨죠, 그거? 몇 페이지 얘기야, 337, 330, 338, 339, 340, 341, 342, 300, 어이씨, 미쳤다, 얘. 그거 읽어봐야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만큼 신탁법이 어려워요. 우리는 시험에 딱 나오는 거 한 5가지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우리 시험 문제는 풀려요. 예? 자, 일단 갑이 어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진짜 니 하라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으로 넘겨줘요. 대표적인 특정 목적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때 주민들이 예를 수백 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관공서에 일보러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 등기 넘겨줄게. 그 대신에 네가 팔아 처먹지 말고 나중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아파트 내한테 몇 평 돌려줘. 이런 목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예? 예? 이때 재개발 재건축 해봤어, 안 해봤어? 한 게 뭐 있어, 한 게.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소유권 등기는 넘어가요. 요 특정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데 요 특정 목적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요걸 신탁. 그럼 요 등기가 뭐냐면 신탁 등기예요. 요것도 등기, 요것도 등기입니다. 요 등기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환신, 구신. 환매특약 등기와 소유권 등기는 동시에, 신탁 등기와 소유권 등기요 동시에. 환신. 아까 구신은 했어 안 했어? 했어. 이제 그것을 해간다고요. 동시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요 신청서를 만들 때 각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등기는 달라도 신청서는 그냥 같이 묶어요.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그리고 동시에 동일하게. 요거는 조건은 동시에 별개로. 이거는 동시에 동일하게. 반드시 머리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등기 신청서가 한 장에 하나를 한다면, 그럼 등기가 몇 건이다? 한 건이지. 그럼 순위번호는 몇 개죠? 한 개죠. 그러니까 얘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같이 써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신탁 등기의 순위는 소유권이 등기 순위와 같다. 에? 신탁 등기와 소유권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신탁 등기가 출제가 되면요, 반드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자, 접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등기 신청을 알아야 돼. 저쪽에 신청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 말입니다. 요때 요 신탁 등기는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단독이냐고? 수탁자 단독이에요. 부탁받는 을을 수탁자라 그러고, 부탁하는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 그래요. 수탁자 단독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됐는데, 신탁 등기가 안 됐어. 그럼 결국은 신탁 등기가 무슨 뜻인데요? 등기가 니한테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내다. 이걸 공시하는 게 신탁 등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고 신탁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 누가 깝깝하겠어? 갑이 깝깝하지. 봅시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신탁 등기를 해놨다. 이걸 해놨다고. 그럼 특정 목적에 따라서 등기가 된 거니까 제3자 병이 사과가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해요. 등기 가져가도 소유권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신탁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야 내가 믿고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등기를 줄 거 아닙니까? 팔아먹으니까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러면 못 주지. 특정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되면 이 사람은 권리 취득을 못 해요. 그러니까 팔아 처분에 등기 넘겨줘봐야 해요. 결국은 소유권 너한테 있어? 내한테 있으니까 문제인지 내가 찾아가. 그러니까 등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신탁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등기 받아가면 소유권 취득할까 안 할까? 해요. 그럼 이 신탁 등기도 왜 등기해요? 자기의 권리를 제3자에게 뭐 하려고?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신탁 등기도 뭐라고? 대항요건이야. 그 대항요건 몇 개가 나와? 3개. 좀 보라고, 3개. 뭐 가지는 몰라도 몇 개인지는 알아야지. 뭐? 임차권 등기, 환매 등기, 신탁 등기. 내가 3개 적어놨어. 물론 그거 말고 임의적 기록상들도 전부 다 대항요건 그건 다음에 하고, 대표적으로 임차권, 환매권 등기, 신탁 등기가 대항요건이에요. 신탁 등기를 안 해놓으면 등기 가져가면 소유권 넘어가 본다고요. 그 신탁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소유권 안 넘어간다고. 자,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해야 되는데도 을이 신탁 등기를 안 했다. 이 사람이 단독 신청 안 했다. 그러면 갑이 깝깝하겠지. 그때는 할 수 없이 갑이 을이 해야 될 신탁 등기를 대신 신청한다고. 그래 대의 신청이 나와. 대의 신청이 아까 뭐라 했어? 채구멸소신 이제 나올 거 거의 다 나왔지.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의 대위 아까 2가지 했죠. 해서 건물 멸실 등기의 대위 아까 했지. 수용 등기의 대위 했죠. 이제 신탁 등기의 대위예요. 자, 원래 누가 해야 될 걸? 수탁자가 해야 될 신탁 등기를 안 하면 뭐라고? 누가? 자, 신탁자 또는 위탁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면요, 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가 조합이지. 시공사가 있어. 그럼 저 신탁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조합에서 신탁회사한테 등기를 줘요. 그때 조합을 신탁자, 위탁자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 아파트 받을 사람은 조합이 받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에? 그 신탁 등기 안 돼 있더라고. 나도 깝깝해, 깝깝하네. 깝깝하지.
나도 대위할 수가 있어. 나를 두고 뭐 이렇게 수익자라 그래, 수익자. 자, 그래서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 단독 신청인데 수탁자가 안 하면 누가요? 위탁자나 수익자,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신탁 목적 이걸 갖다 등기부에 다 적어야 돼요. 수탁자가 누구고 신탁자가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지금 등기를 해줬다. 이 목적을 다 적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많으니까 별도로 뺐어. 별도로 뺀 걸 신탁 원부라 그래. 신공도매 많이 들어봤습니까? 네. 이걸 신탁 원부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적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뺐기 때문에 이 신탁 원부도 일종의 광의의 등기부다. 광의의 등기부니까 등기부하고 지급은 똑같이 해준다. 영구보존이다. 영구보존이 뭔데? 신공도매. 자, 근데 신탁 원부를 작성할 때 사람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별로 작성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요 재개발 구역에요. 토지를 3필지 가지고 있어. 3필지 가지고 있어?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 걸로 해서 갑은 부자다, 부자 아니다? 부자다. 아, 부자 맞지. 그럼 신탁 원부는 갑 한 사람이니까 한 개를 하느냐, 3필지니까 3개로 만드느냐, 이 문제 된다고요. 예? 부동산별로 작성해요,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는 부동산별로 작성합니다. 접수가 되시오? 네. 아, 그럼 딱 한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자, 이때요. 재개발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요. 아파트를 짓는데 현대건설, 단지가 크면 현대건설 한 군데서 지을 수도 있지만 롯데하고 같이 지을 수도 있어. 있어. 그러면 수탁자가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에요. 자, 수탁자가 수은일 때 수탁자 등기는 받아왔잖아요. 이 소유 형태가 뭐냐? 이건 합의예요. 사업할 목적으로, 아파트 지을 목적으로 사업할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합의다. 수탁자가 수은일 때 그 재산 소유 형태는 뭐라고요? 아, 여기까지 하면 다 나왔어요. 자,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동일한 신청 정보니까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등기도 한 건이니까 수은이 뭐라가? 하나다. 맞아요? 이때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고 안 할 때는 위탁자, 신탁자나 또는 위탁 신탁은 수익자가 대위 신청한다. 자, 특정 목적을 기록한 걸 신탁 원부라 그러고 이것도 광의의 등기부고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접수가 됐습니까? 자,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그 재산 소유 형태가 합의다. 그까지만 하면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그 하나도 안 봐도 됩니다. 읽어본다고 뭘 알까 모를까? 아, 몰라. 자, 신탁등기 해서 신탁등기 종류. 애당초는 신탁등기 종류가 3개로 출발하는데 지금 5개예요. 그래 자꾸 늘어나니까 계속 바뀌어. 넘어갑니다. 338페이지. 신탁등기.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것도 옛날에 공동으로 해다가 단독으로 바뀐 지가, 법이 바뀐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중간에 계속 나왔어요.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2번도 맨 끝에 단독 신청, 3번도 단독 신청이에요. 아, 3번은 해야 되네. 자, 신탁자가 안 했을 때는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뭐 한다고요? 대위 신청. 대위 신청 적어 놓으시고. 자, 신청 방법. 1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이 말은 동일한 신청 정보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안에서 그 뒤에 대위를 할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지. 그거는 예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때는 동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일괄도 안 됩니다. 뭐 신탁, 행위한 신탁, 뭐 그다음에 뭐 처분 신탁, 회복 신탁, 담보 신탁, 재신탁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넘어갑시다. 자, 340페이지. 자, 첨부 정보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데
세 번째 줄,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그 공동 수탁자가 합유 관계라는 걸 표시한다. 합유. 여기 공유, 그래서 틀린 걸로 많이 나왔습니다. 공유 아니고 합유입니다. 6번에 신탁 등기의 기록. 등기관이 권리 이전 또는 보전을 설정, 그건 볼 필요 없고요. 신탁 등기할 때는 끝에 하나의 순임으로 사용한다. 신청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순임으로 사용한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만 다 똑같아요. 자, 신탁 등기 말소도요. 양거로 1번,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그 말은 동일한 신청 정보로 이 말이겠죠? 네. 자,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하나의 순위 모드로 다 똑같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언제 뭐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아까 표제부 등기 했죠, 맨 처음에? 이제 갑구 등기 끝났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 상속, 유정, 환매, 신탁 등기까지. 이제 요거 끝났어요. 요거 남았어요. 요거는 간단해. 간단해. 그 전에 이제 도표를 여기다 칠판에 그려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안 나요? 도표를 그려드리면서, 안 그렸나? 네. 네? 안 그랬어요? 네. 그럼 그것부터 그립시다. 아, 그때 마지막에 내가 저 진도를 하면서 아마 안 그랬을 수도 있다 싶으네. 네. 근데 사기당하는 기분이네. 이거는 교재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교재 내용 그 중구난방으로 지금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공부 좀 되기 전에는. 여기서 도표를 쭉 그릴 테니까 요 도표를 따라 그리든 마지막에 뭐 찍어 가시든 찍어 가가지고 그거 쳐다볼 때마다 글자 잘못 적었다고 욕하지는 말고 찍어 가시든 요 도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을구등기입니다. 자, 맨 처음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첫째, 의의가 뭐냐? 이 다 민법이에요. 두 번째, 대상. 그럼 세 번째, 아까 신청 나오겠지?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 신청. 자, 네 번째, 신청할 때는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서류. 자, 신청정보, 첨부정보. 신청정보, 첨부정보. 자, 다섯 번째, 뭐 기타 해가지고 등기 실행.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요런 내용들을 간단히 이제 보고 갑니다. 이게 먼저 정리가 머리에 돼야 책을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러지. 지금 막연하게 보면 책 읽어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적기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알아서 적으십시오. 안 그러면 뭐 그냥 나중에 찍어가면 돼. 지상권부터 하겠습니다. 지상권. 민법에서 공부했습니다. 지상권이라 하면 건물이나 또는 공작물이나 또는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여기 지상권입니다. 맞죠? 네. 자, 대상은 이게 당연히 지가 땅 지자니까 토지입니다. 한 필지 전부의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에 할 때는 어느 부분에 지상권이 설정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도면을 첨부합니다. 일부에 용익물권 설정할 때는 도면 첨부한다.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자, 신청은 당연히 갑과 A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단 말인데, 권리자는 지상권을 갖게 되는 A. 맞아요? A 이름이 뭔데? 지상권자. 그 다음에 의무자는 갑, 지상권 설정자. 자, 그때 등기를 신청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신청 정보에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될 게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신청인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적는 게 있어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어느 몇 번째 토지냐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등기 목적은 뭐겠어? 지상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등기 원인일자는 계약한 날. 그게 등기상이라고. 그 밑에 등기 의무자 누구요? 갑. 지상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 A. 지상권자. 그게 심증인 아닙니까?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그게 필요적 기록상이라고 나와. 요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과 범위. 여기 반드시 들어가요. 목적은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 범위는 신정동 10번지 전부 또는 신정동 10번지 일부일 때는 동남쪽 100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도면을 첨부해줍니다. 그런데 목적을 적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우리 민법 공부하면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몇 년? 30년, 15년, 5년. 같은 건물이라도 경과한 건물은 몇 년으로 가요? 30년. 기타 건물은 15년이니까 그냥 건물 소유 목적 이래 빼면 안 된다고요. 철근 콘크리트냐? 그럼 기타 건물이냐? 이걸 구분해 주라고. 접수가 됐습니까? 막 임의적 기록상은 볼 필요 없어요. 자, 등기 실행은 당연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겠지? 소유권에서 바로 가지시니까. 근데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는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다. 그럼 구분 이상권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민법에서 다 한 거. 그럼 지역. 자, 10번지, 11번지.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자, 10번지는 통행할 길이 없어서. 물론 통행할 길이 없어도 갑은 을의 허락도 없이 을의 땅을 밟고 다닐 권리는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유식하게 뭐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을의 허락이 없어도요. 지금 현재 요 토지의 현재 사용 용도에 적합한 정도는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촌에 가면요. 길 무른 땅이 많아요? 안 무른 땅이 많아요? 안 무른 땅이 훨씬 많은데 길 없다고 해서 전부 다 묵히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실도 많고 소유자도 손해가 많으니까 최소한 이 용도에 적합한 정도는 다닐 권리를 줘요. 을의 입장에서는 다니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지. 이걸 못 다녀야 이게 똥값이 되고 지가 죽을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못 다니도록 구덩이를 파고 철종을 치고 난리를 집니다. 그러니까 저 촌에 가면 거창 같은 데 가면 이런 소송이 억바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나고. 당연히 다닐 권리가 있다. 그럼 판결은 부하나만 어떻게 나올까? 지금 현재 사용 용도로 다니도록 해주라. 그 대신에 통행료는 1년에 얼마 주라. 딱 이렇게 나와 그냥. 그건 끝이야 그냥. 자, 그럼 뭡니다. 그럴 때 이때 갑이 다닐 때는요. 떳떳이 다녀야 돼요? 눈치 보고 다녀야 돼요? 눈치 보면 돼. 현재 사용 용도에 적합한 정도로 발도요. 뒤꿈치 땅에 대이면 안 돼. 살짝 다녀야 돼. 그래서 들어보니까 통행료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을한테 승낙받고 내가 여기다 요 땅에다가 물건 하나 만들어서 나는 떳떳하게 다녀야겠다. 그때 만드는 물건 이름이 지역권이에요. 자, 지역권. 자, 그래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여기 지역권이다. 그 다음에 대상은 당연히 뭐요? 토지입니다. 토지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다. 자,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라 해야 되지만 소역지는 일부라도 되고 전부라 된다. 우리 등기는 여기 하는 게거든. 소역지 하는 거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일부일 때는 당연히 도면 첨부한다. 자, 신청은 당연히 공동신청이다. 자, 토지가 등기를 못하니까요. 사람이 참여합니다. 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는데 권리자는 누구요? 이쪽이겠지? 이걸 지역권자. 자, 의무자는 지역권 설정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지역권자는 갑이 될 수도 있지만 요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갑이 A라는 사람한테 요 토지를 빌려줬어요. 그때는 통행한 사람이 갑이에요? A예요? A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권자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될 수가 있어요. 네? 지역권 설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을이 지역권 설정자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을이 B라는 사람한테 요 토지를 30년 지상권 설정해 줬어. 그럼 그때는 요 등기업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을이겠다, B겠다? B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접수가 되십니까? 자, 그럼 봅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당연히 요 뒤에 갖다 붙이는 것도 지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그럼 해봅시다. 예? 한 5분 늦게 간다고 내보고 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거니까. 자, 요 뒤에 갖다 붙이는 거 해봅시다.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맨 처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서 들어가겠지? 요 앞에는 지상권 설정 넘기 신청서, 신청 정보. 그러면 지상권 설정 넘기 신청 계약서 들어가겠지? 등기원인 증명 정보. 맞아요? 계약서 들어가야 돼. 등기원인 증명 정보. 자,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맞죠? 공동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맞으니까 갑이 그 전에 자기가 살 때, 토지 살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자, 갑이 소유자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인감명령 첨부한다. 예?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 덜 됐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예? 지상권 설정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 첨부합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이게 토지를 첨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새로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으니까 이때 A의 주소 증명 정보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들어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지상권 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금인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느끼니까 금인은 계약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요 갑의 인감 증명 공부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요 A의 주소 증명 정보 접수가 됐습니까?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뭐 그럼 돼. 공부 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도 특별하게 들어가는 요게 필요적 기록사항. 자, 요거는 지상권 설정하는 목적과 범위에다가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역권. 지상권은 A를 위해서 설정해요. 맞아요? A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B한테 양도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지상권 이전이라고요. 자, 지역권은 갑을 위해서 설정해요? 아니면 요 토지를 위해서 설정해요? 토지를 위해서 설정해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며? 그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 토지를 위해서 설정하니까 토지가 들어가야 돼. 예? 그 토지 이름이 요역지 표시.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지역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겠어? 주등기. 소유권에서 바로 가시니까.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 참여할 때는 소유권에서 바로 연결돼. 주등기인데 요런 말이에요. 을의 토지에, 을 소유 토지에 B가 30짜리 지상권을 설정했고 그 위에 갑이나 또는 A가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거든. 요건 요런 뜻이라고요. 요거 기억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처음에 이거는 주등기였겠지만 요거는 뭐라고요?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할 때는 뭐요? 주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 할 때는 그때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등기 의무자 때는 부기등기래요. 그 전에 공부 다 했다 안 했다? 했어. 어이씨. 자, 그 다음에 설정 등기는 요러는데 이전 등기는? 지역권 이전 등기는? 지역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민법에도 출제가 됐고 등기법에도 출제가 됐어요. 지역권은 이전 등기가 없어요. 지역권은 엄격한 부종성에 의해서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습니다. 요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했다며. 그건 10번지, 그냥 죽어나 사는 10번지예요.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는 아예 없고,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사용하는 권한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 뿐이지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다고. 요게 민법에도 출제가 됐고 등법에도 출제가 됐어. 자, 그럼 넘어갑니다. 하긴 뭐 지금 뭐 지역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 전세권. 어차피 민법에서 공부를 하든 여기서 하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민법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면 돼요. 자, 전세권. 전세권 설정은 토지에만 해도 해요, 건물에도 해요?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반드시 그 사용 대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맞아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맞아요?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호수익이 걸리잖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는 권리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취급은 하지만 용익적 성격과 담보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한물권이다.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민법에서 하는 소리고, 전세권의 대상은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한다. 자, 그래서 대상은 부동산이다 했고요. 용익물권이니까 일부도 가능합니다. 자, 신청은 이것도 공동신청이겠지? 별 말이 없으면 공동이에요, 무조건.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는 전세권을 가지고 되는 전세권자.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하는데,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신청이 들어가고, 요것 말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전세금과 범위입니다. 전전세 끌 때는 전세금과 범위. 목적과 범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전세금과 범위.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이것도 주등기고 소유권에서 바로 가르치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설정 계약 당시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양도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전을 하는데 일부 이전 등기가 여기 몇 분 출제가 됐어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해야 일부가 돼요. 전세권은 사용수익하는 거 맞아요? 네. 한 사람이 사용수익하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 더 갖다 엿버리면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존속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용수익은 끝났다고. 오로지 뭐만 남았어요? 전세금 반환받을 채권, 그 권리만 남아있거든. 그거는 넘겨줄 수가 있어.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라고요? 존속기간 만료 후. 만료. 요게 여러 번 출제돼요. 만료 전세권 소멸 후에. 자, 그럼 우리 교재는 뭐부터 나와요? 임차권부터 나옵니까? 나와요? 임차권부터 나오네요. 임차권부터 합시다. 자, 임차권 등기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게 있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A가 가지는 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면 등기까지 해요? 도장만 찍어요? 도장만 찍잖아요.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요때 임차권 A가 가진 권리는 오로지 누구만 알아? 갑만 하니까 자기 권리를 누구한테만 주장해? 갑한테만 주장해. 그러니까 요 A는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임차권도 우리 민법 621조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요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해요.
그럼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A 혼자 할까요? 갑 혼자 할까요? 둘이 같이 할까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란 말이 나오면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고, 이때 신청 정보에, 자, 임차권은 우리 민법 공부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느 일방이 타원에게 자기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차임이 들어가야 돼요. 통상적으로 차임이라 하면 월세를 말합니다. 자, 만약에 보증금이 있으면 요 보증금은 요거는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요거는 필요적 기록상이고. 자, 그런데 갑의 요 주택이나 또는 상가 건물에 A가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갑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플러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했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 플러스 주민등록을 해서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졌어요. 예? 네. 그럼 저 특별보다 할 거니까. 요 A가 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임차인으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졌어요. 이걸 확보하고 있었다고? 네. 그런데 나중에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내줘요. 네. 보증금을 안 내줘. 자기는 주민등록 빼서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주민등록을 빼는 순간 세입자로 있다는 건 공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상실해요. 그때는 꼭 주민등록을 빼야 될 때는 주민등록보다 더 확실한 공시화법을 갖추어 놓고 하면 돼. 예? 뭐 해놓고 하면 돼? 등기를 하면 돼, 등기. 요 등기는, 요거는 갑과 A가 공동 신청하지만, 요 등기는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A하고 갑하고 지금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예? 몇 분 정도 싸웠다. 맞아요? 갑하고 둘이 등기해도 됩니다. 근데 갑이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그때 A는 등기는 하기는 해야 되고, 갑이 협조를 안 하니까, 법원의 힘을 빌어서 하는 등기가 있어요. 예? 요건을 갖춰서 법원한테 요 등기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요건이 맞다 싶으면 등기관에게 요 A의 임차권 등기를 해주라고 촉탁을 해요. 그래서 요때 요 등기는 촉탁 등기. 최경수가 임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요 등기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고 해요. 자, 그럼 뭡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뭔데? 공동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여기 적어놨는데 단독합니까? 지금 사람 속 뒤비려고? 단독이 아니고 촉탁이라 촉탁. 속지 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단독이 아니고 촉탁 등기입니다. 최경수가 자, 그러면 요게는 이제 여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게 잘 나와요, 요게. 우리가 가장 나중에 실무하면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 이때는 반드시 요게 필요적으로 적어야 될 게, 등기 신청할 때. 요게 그대로 요 등기부에 나타나야 돼. 요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겠지? 임대차 계약한 날짜. 계약일. 임대차 계약일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아닙니까? 인도가 뭔데, 인도가? 인도가 또 파키스탄 옆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도가 뭔데? 들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 산다. 거주 사실 증명서. 자,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거주 사실 증명. 요게 돼야 되고요. 그 주민등록이 돼야지. 주민등록이 뭔데? 전입일자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됐죠? 그러면 확증일자. 우선 면제권까지를 가지려면 확증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확증일자가 있다면 확증일자. 자,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등기를 하고 떠나는 목적은 차임 때문에 등기해요? 보증금 때문에 등기해요? 보증금 받으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 필요적 기록상에 보증금이 올라가요. 오히려 임의적 기록상이 차임이에요. 요거가 요거는 반대라고. 접수가 됐습니까? 대충 요약 내용하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단 요 사람은 뭐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지.
민법에 하잖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도 가능하다. 그럼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전 등기가 돼요. 에? 이것도 여러분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요걸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한 거라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전 등기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A만 가지는 권리니까 이거는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임차권 물을 때 임차권 설정 등기를 묻는 건지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묻는 건지 이거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답이 나온다고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이제 다 돼갑니다. 뭐 그리 얄미운 눈초리를 안 쳐다봐도 빨리 맞출 테니까. 자, 저당권 등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용익 맞아요? 근데 저당권은 뭐예요? 담보물권입니다. 자, 저당권의 대상은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돈 1억을 빌리고 요 A가 갑을 믿고 빌려줘요? 부동산을 믿고 빌려줘요? 그래서 A은행에서 갑한테 해당 행사하는 권리는 채권. 요 부동산에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빌려준 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하면 저당권, 동산을 담보하면 질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때 요 채권자가 부동산에 행사하는 그 물권 자체가 이름이 저당권이야. 물론 우리가 실무상은 건저당 설정을 다 해요. 근데 건저당은 저당권에서 파생된 거니까 민법에서 공부하시고요. 일단 저당권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요 저당권 등기래. 자,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요쪽까지는 부동산 일부 다 됐어요. 용익이니까. 근데 부동산 일부는 안 됩니다. 근데 지분에는 돼 안 돼? 됩니다. 지분은 된다고. 요쪽은 부동산 일부는 되지만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사용수익은 부동산 일부는 사용수익 하지만 지분은 사용수익 못 해요. 반대라고 반대.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의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이거는 부동산입니다.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된다. 자, 그럼 신청은 당연히 공동신청이겠지. 공동이라는 등기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다. 권리자는 누구예요? A,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돈 빌린 사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은 내가 빌리고 담보는 우리 형님이 제공해 줄 수도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형님 때문에 안 해요? 행수 때문에 해요? 행수 때문에 안 해요. 형님이 해주고 싶지. 그런가?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제3자를 유식하게 물상 보증이라고 그런다.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때 저당권 설정자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 그럼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접수가 됐죠? 보나마나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 참여할 때는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 여기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신청 정보. 반드시 여기에 부동산 표시 들어가겠지.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시험에는 요게 나와요, 요거 나오고.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돈을 얼마 빌렸다. 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누가 빌렸다. 그건 무슨 말인데? 채무자. 돈 빌린 놈? 채무자. 그 다음에 얼마? 채권액. 건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러지만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나옵니다. 채무자와 채권액. 여기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접수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 들어갈 때는 뭐라 할까요? 주등기라 하겠지? 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들어갈 때는 부기등기라 하겠지? 에? 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이제 더 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요, 저당권보다는 근저당을 다 설정을 해요. 뭐가 다른지는 다 민법에서 하시고요. 자,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요 필요적 기록상이 달라져요. 채무자는 똑같이 들어가요. 돈 빌린 놈은 똑같이 가는데 요때는 채권액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 최고이고 요거는 지금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입니다. 이걸 명백히 밝혀줘야 돼. 근저당과 저당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근저당 취지. 요거는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입니다. 이걸 반드시 적어줘야 돼.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일단 머리에 들어가야 그 나머지 이제 저 끝에 가면 자, 우리가 봅니다. 부동산 등기법 3조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공부했죠? 지상권 방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다 그러지 말고 지역권 했지? 자, 전세권 했죠? 저당권 했지? 그 다음에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요걸 등기해요. 그럼 지금 요거 했지? 요거 했어 요거 했어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어. 요 두 개를 안 했지?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는 만약에 출제가 되면 딱 나오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권리질권 등기나 채권 담보권 등기는 저당권 위에 합니다. 저당권에 붙어서 하는 거라고요. 에? 이거 어디 한다고요? 저당권 위에다가 하고 저당권 위에 하니까 소유권에서 바로 가지치는 게 아니고 저당권에서 가지치니까 이거는 주등기라 하겠다 부기등기라 하겠다. 부기등기다. 요거는 더 이상 절대 안 나와요. 혹시 요게 지문에 뜬다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권리질권 등기나 채권 담보 등기는 어디에다 등기한다고? 부동산이나 소유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 위에 하고 그래서 저당권에서 가지를 치는 거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항상 부기등기랍니다. 항상 부기등기. 그것만 알면 돼. 그럼 다 했어? 권리질권. 그건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무슨 글자인데? 채권. 권리질권 등기하고 채권 담보권 등기. 채권 담보권. 나는 그거는 머리에다 들어있는 줄 알고. 채권 담보권 등기. 요 두 가지는 저당권 위에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부기 등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 과정에 하실 때 별도로 이제 짚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요게 머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짚어봐야 중구난방으로 뭐가 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여기까지 끝내고 그 끝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변경등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아마 한 2시간 정도 하면 끝날 건데 다음 과정에 요거 이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지적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장시간 공부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